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댓글 달렸어요. 저 계속 할 건데 어떡하지?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가 경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평당 1억을 눈앞에 두고 있고 평당 1억이 넘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다고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래는 거의 안 되고 있어요. 평당 1억의 대표 주자 아크로 리버파크죠. 아크로 리버파크는 평당 1억을 뚫었다라는 기사가 거래가 될 때마다 나왔습니다. 평당 1억을 뚫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를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을 해요. 아리팍이 평당 1억을 넘었다는 얘기는 되게 오래됐죠. 59제곱미터짜리가 24억에 거래됐다는 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강남은 평당 1억 시대를 열었다고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분양할 때 평당 4천이 안 되게 분양했던 단지인데 불과 5년 사이에 평당 1억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24평이 평당 1억을 넘겼다는 얘기는 18년도에도 있었고 19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는지 실거래가를 한번 쭉 살펴보면 2019년 말이 돼서야 24억을 넘는 거래가 찍혔어요. 지금 매물은 25억대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거래된 금액은 그것보다 낮은 금액대에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나마도 거래가 많지 않죠. 평당 1억을 금방 뚫고 2억, 3억 갈 것 같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거래는 그렇게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평당 1억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무수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34억에 거래됐을 때도 기사가 나왔고 31억에 거래됐을 때도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35억 7천에 거래가 되었다고 하면서 평당 1억 5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사까지 나왔죠. 14평형의 거래를 한번 보면 기사에서 언급했던 거래는 그 시기에 가장 높은 거래가입니다. 18년도에 31억 거래를 한번 보면 그 전에는 20억대 거래였죠. 31억 거래 이후에 평당 9천이 넘었다고 기사에서 엄청나게 떠들어댔었는데 그 이후에 1년 동안 거래된 건 24억대부터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삼자는 그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 또 기사가 나왔죠. 평당 1억을 육박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거래가 18년도 기사 이후에 가장 높은 거래죠. 직전 거래가보다는 6억이나 높은 거래였는데 이게 기사화되면서 평당 1억을 뚫을 것처럼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30억대 거래는 정말 힘들게 이루어졌어요. 이러한 기사는 무수히 많습니다. 평당 1억을 뚫었다는 기사가 또 나왔는데 이것도 34억에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에 표시해 놓은 이 거래들은 전부 다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가로 거래됐다는 사이사이에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평당 1억의 효과는 대단하죠. 1억을 뚫었다는 기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조금씩 금액을 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평당 1억 500짜리 기사죠. 35억 7천, 직전 거래가보다 거의 5억 가까이 높은 거래였는데 이 7월 거래 이후로 거래는 끊겼습니다. 매물은 29억부터 나와 있어요. 대형 평형도 평당 1억에 육박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52평형이 48억 5천에 팔렸다라고 기사화되면서 평당 1억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 거래 이전에 모든 거래는 37억에서 43억 사이의 거래였습니다. 이거보다 높은 거래가 단 한 건도 없는데 이 거래들은 전부 다 저가 거래였나 봐요. 특수 이해 관계자 간의 거래였는지 이러한 가격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직전 거래가보다 8억 5천이나 높은 거래만 진짜 거래고 평당 1억이라고 기사를 씁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아크로 리버파크를 정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크로 리버파크가 갖고 있는 시장에서의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지로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지역의 가격도 키맞추기를 하기 때문에 이 단지의 가격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판 사람이 로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70대 매도자가 34억에 거래했던 사례, 이 파신 분이 진정한 위너죠. 전후를 통틀어 가장 최고가로 팔고 현금화 하셨으니까 이분이 진짜 로또를 맞은 거지. 주변에 이것과 견줄 만한 원 베일리, 반포1 새로운 아파트들이 또 쏟아질 예정인데 걔네는 얼마를 해야 정상일지 모르겠네요. 실거래가가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 사이사이에는 그거보다 낮은 금액에 치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왜 팔죠? 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거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당 1억이 넘어가는 초고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들만의 리그로 또 그거보다 더 비싸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바보는 아니죠.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들인데 계속 그렇게 높은 금액에 거래를 할까요? 거래는 끊겼습니다. 주변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이러한 거래를 참고해서 가격이 결정될 거니까 시세가 더 떨어지면 큰일인데 계속 사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고가의 거래가 끊기다시피 하니까 요즘은 강동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강동 고덕이 17억을 뚫었다 하면서 둔촌주공의 분양가 통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아르테온이 17억에 팔리고 그라시움이 17억에 팔렸는데 이게 시세인데 이거보다 싸게 분양하라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기사가 나온 거죠. 그리고 소영도 15억을 넘기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면서 전용 73짜리가 15억대 자리를 굳혔다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고덕 아르테온 17억 넘겼다고 했는데 17억 거래는 단 2건입니다. 가장 최근 9월 거래는 14억 7천이네요. 호가는 17억을 넘겼다고 하니까 16억대의 매물이 나와 있지만 거래되는 건 그 호가보다 현저히 낮아야 거래가 되네요. 그나마도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고덕 그라시움도 마찬가지예요. 17억 거래 이후에 그거보다 낮은 금액이어야 팔릴 수 있었죠. 호가를 올려도 거래는 호가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매물은 16억대부터 나와 있네요. 전용 73짜리가 15억대에 자리를 굳혔다라는 분석을 했는데 15억 대출 금지선이죠. 가장 최근 거래는 그 15억에 굳혀졌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거래들은 14억, 13억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래가 없으니 팔아야 될 사람들은 금액을 낮춰서 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사는 여전히 거래가 없어도 가격은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래 최악의 가뭄인데 전세도 매매도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고, 전세 품귀에 전세값이 오르면서 매매가도 끌어올리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싸게 내놓으니까 안 팔리죠?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거래가 끊겼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가 100 이하로 더 떨어졌는데도 기사의 근거로 쓰기 위해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해석한 말까지 덧붙였어요. KB에서 발표하는 매수 우위 지수는 100이 넘어가야 매수자가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96.2에서 92.1로 떨어졌는데 더 매수할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지표가 나온 건데 이걸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고 이런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대개상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이런 실수를 하네요. 그렇지만 이 기사를 또 다른 사람이 베껴서 여러 개의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신고가 기사가 계속 될 거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거래가 없는데 가격은 계속 오르고 평당 신고가는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기사에 열광하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팔려는 사람뿐입니다. 살려는 사람은 이제 거들떠도 안 보는데 팔려는 사람은 계속 가격이 살 사람이 없는데도 오른다고 하니까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팔려야 말이죠.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똘똘한 한 채라고 말하는 초고가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거의 안 되죠. 그리고 신흥 주거지로 거듭나고 있는 강동 15억, 17억으로 거래가가 굳어졌다고 하는데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낮은 금액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현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